시아버지의 환갑 잔치날,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났어요. 15년을 해온 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손이 무겁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온 가족 앞에서 선언하셨어요. 재산은 두 아들에게 똑같이 반반 나눠줄 거야.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도 주말에만 시댁에 가기로 결정했죠. 일주일 동안 걸려온 전화가 52통이었어요. 수아야, 어머니 병원 갈 때 누가 데려다 주니? 환갑잔치 준비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당연히 저 혼자였죠. 수아야, 넌 집에서 일하니까 시간 많잖아.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했어요. 재택근무죠. 하지만 우리 시댁 식구들에게 재택근무는 그냥 노는 것과 같았어요. 형수님은 공무원이시잖아. 바쁘시니까 수아가 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형님은 구청 공무원이었어요. 평일에는 일하시고 주말에만 시댁에 오셨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 식사 때 오셔서 일요일 점심 먹고 가시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았어요. 매일 아침 시댁에 가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시장 보고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수아는 착하니까 불평 안 하잖아. 그게 제가 받은 유일한 칭찬이었어요. 환갑잔치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어요. 손님은 50명 정도 올 예정이었어요. 한정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긴 했지만 집에서 준비할 것도 많았죠. 과일 깎고, 차 준비하고, 집안 대청소하고, 꽃꽂이 정리하고. 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큰형님이 10시쯤 오셔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형님. 거의 다 끝났어요. 형님은 편히 계세요. 실은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어차피 형님께 부탁해도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하실 게 뻔했어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빨랐죠. 오후 2시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구에서 인사하고 손님들 안내하고 차 대접하고 음식 나르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정신 없었어요. 수아 참 잘하네. 시집 잘 왔어. 손님들이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칭찬인지 아니면 고생 많다는 동정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 시아버지가 일어서셨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 환갑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씀. 우리 두 아들이 너무 효자예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우리 재산은 두 아들에게 똑같이 반반 나눠줄 거예요. 공평하게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질 뻔했어요. 15년 동안 저는 매일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 아침 식사 차려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명절 음식 혼자 준비하고 제사 음식 혼자 차리고 집안 대소사를 다 맡아서 했어요. 큰형님은요, 주말에 한 번 오셔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밥 먹고 가시는 게 전부였어요. 명절에도 우리는 친정 부모님도 뵈야 해서라며 점심만 먹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사는 반반? 수아야, 왜 그래? 기분 나빠? 제 표정을 본 남편이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요. 괜찮았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달까요. 이제 나도 형님처럼 살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손님들이 다 가시고 정리를 마친 게 밤 11시였어요. 큰형님 내외는 9시에 먼저 가셨어요. 달아, 수아야, 고생 많았어. 우리 내일 또 올게. 형님의 인사였어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점심 먹으러 오시겠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다음 주부터 주말에만 시댁 갈래. 뭐?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형님도 주말에만 오시잖아. 나도 그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을까? 어차피 재산도 반반인데. 수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까이 사는데 어떻게 가까이 산다고 매일 가야 하는 법은 없잖아. 형님처럼 주말 가족 모임 때만 갈게.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오늘 점심 뭐 해놨어?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못 가요. 밀린 일이 좀 있어서요. 일, 넌 집에서 하는 일인데 나중에 하면 되잖아. 어머니, 저도 일정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랑 약속한 마감 기한이 있거든요. 그럼 큰며느리한테 전화해봐야겠네. 네, 형님께 전화하세요. 형님, 오늘 오시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떨렸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큰 며느리가 애들 데리고 친정 간대. 너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오늘 친정어머니 뵈러 가려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뵐게요. 토요일? 그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저도 형님처럼 주말에만 갈게요. 형님 토요일 저녁에 오시잖아요. 저도 그때 같이 갈게요. 수아야, 너 지금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대드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책임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닐까요? 책임이 뭐가 있어? 너는 그냥. 어머니, 저 이제 일해야 해서요. 토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7시 첫 전화. 수아야, 어머니 혈압약 떨어졌는데 약국 좀 다녀와 줄래? 어머니, 남편한테 부탁하세요. 남편 출근 전에 다녀올 수 있을 거예요. 네 남편은 벌써 출근했어. 그럼 큰오빠한테 전화하세요. 큰오빠, 출근길에 들를 수 있잖아요. 월요일 오후 2시. 두 번째 전화. 수아야,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누가 데려다 주니? 어머니, 택시 타세요. 아니면 큰 형님께 전화해 보세요. 큰 며느리는 일하는데 어떻게 와? 어머니, 저도 일해요. 넌 집에서 하잖아. 집에서 하는 것도 일이에요. 어머니, 화요일 전화 6통, 수요일 전화 9통, 목요일 전화 12통, 금요일 저녁 제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24통이었어요. 전부 시어머니였어요. 수아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문자 메시지도 쉴 새 없이 왔어요. 입맛이 없는데 반찬 좀 해다 줄 수 없니? 설거지가 쌓여 있는데 어떡하니? 청소기가 고장났는데 누가 고쳐주니?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 큰형님께 부탁하세요. 아니면 토요일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토요일에 가서 해드릴게요. 금요일 밤 10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야, 네 마누라 좀 데리고 와.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데 며느리가 어디 있니?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엄마가. 나 내일 가요. 토요일에. 형님도 내일 오시잖아. 수아야,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보, 당신 어머니는 나한테만 힘든 게 아니에요. 형님한테도 똑같이 힘들어야 공평한 거 아닐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토요일 저녁 6시,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큰형님 내외도 이미 와 계셨어요. 어머나, 수아야, 일주일 만이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네, 어머니. 형님도 일주일 만에 뵙죠. 큰형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어요.
빨래는 빨래 바구니에 넘쳐 흘렀어요. 어머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너는 보면 몰라? 네가 안 오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어머니, 형님은 안 오셨나요? 큰 며느리는 일하는데 어떻게 매일 와? 저도 일하는데요. 넌 집에서 하잖아. 와서 하면 되잖아. 어머니, 집에서 하는 일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클라이언트와 약속한 마감 기한이 있고요. 출근 안 한다고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형수님, 미안한데 주중에 한 번만 더 와줄 수 없어요? 내가 일하는 거 알잖아요. 큰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형님도 일하시고 저도 일해요. 공평하게 주말에만 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형수님은 집에서 형님, 재택근무가 노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출근 안 하는 것뿐이지 저도 하루 8시간 일해요. 회의도 있고 마감도 있고요. 어쩌면 사무실보다 더 바빠요. 집중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큰형님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안 청소를 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바닥 닦고 하지만 평소처럼 다 하지는 않았어요. 주말 손님 온 것처럼 필요한 것만 했어요. 수아야, 반찬도 좀 해놓고 가면 안 되니? 어머니, 주중 반찬은 큰형님이나 배달 음식 시켜 드세요. 저는 토요일에 와서 일요일 것만 준비할게요. 일요일 점심 먹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형님도 같이 가셨고요. 다음 주도 똑같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수아야, 어머니 은행 좀 데려다 줘. 수아야, 반찬 떨어졌어. 수아야, 병원 예약했는데 누가 데려다 주니? 저는 모든 전화에 똑같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큰오빠나 큰형님께 부탁하세요. 아니면 토요일까지 기다려주세요. 2주째 금요일 큰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나 좀 봐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형님, 어머니가 힘드시면 형님이 가끔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나는 일이 있잖아요. 저도 일 있어요. 형님. 하지만 형수님은 형님, 다시는 재택근무가 한가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형님도 일하시고 저도 일해요. 똑같아요. 형수님,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이 멀잖아요. 형님 댁이 얼마나 먼데요? 차로 30분이잖아요. 형님이 정말 어머니 걱정되시면 주중에 한번 들를 수 있잖아요. 형수님, 형님, 저는 15년 동안 매일 갔어요. 이제 형님도 조금 해보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셋째 주 수요일, 급한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계셔. 빨리 와.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였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발목 삐끗하신 거였죠. 어머니,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아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는데. 바로 그때 큰형님이 헐레벌떡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늦었어요. 회의 중이었어요. 너도 이제 왔구나. 너희 둘 다 어머니가 죽어도 모르겠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크게 다치신 건 아닙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일주일 정도 안정이 필요하세요. 집에서 쉬시면서 찜질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누가 돌봐드리죠? 큰형님이 물으셨어요. 보호자분이 계시면 되는데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들 둘이 있어요. 아, 그럼 아드님들이 교대로 돌봐드리시면 되겠네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침묵이 흘렀어요. 수아야, 네가 일주일만
어머니 댁에서 지내면 안 되겠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큰 프로젝트 마감이에요. 집에서도 밤샘 작업해야 하는데 어머니 댁에서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큰오빠가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회사에. 큰오빠, 연차 일주일 쓰세요. 아니면 반차라도 쓰고 아침 저녁만 들르시든지. 형수님, 그게 말이 돼요? 나는 직장인인데.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큰오빠, 큰형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형수님은 맨날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랑 일 안 하는 거랑은 달라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저 15년 동안 매일 어머니 모셨어요. 아침, 저녁 밥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동안 큰오빠는 뭐 하셨어요? 주말에 한 번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래요. 큰오빠는 바빠요. 저도 바빠요. 근데 재산은 반반 받으시잖아요. 그럼 책임도 반반 지셔야죠.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아 말이 맞아. 갑자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큰아들, 네가 일주일 회사 쉬고 어머니 돌봐드려라. 아버지, 네 어머니 80평생 2번 다쳐봤니? 한 번쯤 아들이 해드려야지. 맨날 며느리한테만 맡기면 되냐?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더 이상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셨어요. 큰형님 댁으로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일주일 계세요. 내가 돌봐드릴게요. 큰형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 큰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네, 형님. 나 미치겠어요. 큰형님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어머니가 밤에도 계속 깨우세요. 물 달라, 화장실 가자, 약 달라. 나 회사 일도 집에서 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네, 저도 그랬어요. 15년 동안요. 형수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미안해요. 내가 형수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형님, 저는 형님한테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내가 더 자주 올게요. 주중에도 한 번씩 들를게요. 형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도 주중에 한 번 더 갈게요. 그럼 어머니도 덜 힘드시겠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후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수아야,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가 미안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15년 만에요. 너한테만 너무 기댔구나. 네가 착하고 가까이 산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큰며느리도 일하고 너도 일하는 거였는데 난 그걸 몰랐어.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이번에 큰아들 집에 가서 알았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큰형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야, 앞으로는 네가 오고 싶을 때만 와. 억지로 오지 마. 어머니,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뭐가? 어머니께서 재산 반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형님도 똑같이 주말에 와야 공평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아프시거나 급하실 때는 가까이 사는 사람이 빨리 가는 게 맞아요. 그럴 땐 제가 가고요. 대신 큰오빠도 주중에 한 번씩은 들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나도 재산 문제 다시 생각해봤다. 모두가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수아가 15년 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7대 3으로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버지, 제가 놀라서 시아버지를 봤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네가 더 많이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또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움찔하셨어요. 아버지, 반반으로 주세요. 대신 앞으로는 책임도 반반 지겠습니다. 저도 큰오빠도요. 큰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앞으로 저도 자주 올게요. 어머니 병원도 제가 모시고 다니고요. 그래, 정말? 시어머니가 놀란 듯 큰형님을 쳐다봤어요.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형수님한테만 맡기고 저는 너무 안일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큰형님은 주중에 한 번, 저도 주중에 한 번 시댁에 들렀어요. 주말에는 둘 다 가서 같이 식사하고요. 시어머니 병원은 큰형님이 주로 모시고 다니셨어요. 차로 30분이지만 시간을 내서 오셨어요. 저는 반찬을 해다 드리고 집안 청소를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요. 시어머니도 달라지셨어요. 수아야, 오늘 내일 있으면 다음에 와도 돼. 어머니, 괜찮아요. 오늘 일은 저녁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네 일이 중요하지. 어머니는 괜찮아.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아야,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너 정말 대단해. 네? 15년 동안 참고 있다가 딱 필요한 순간에 선을 그었잖아. 어머니가 배웠어. 어머니,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너한테 배웠어. 고마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아야, 넌 정말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딸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멋있어. 갑자기 왜?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그냥 참고 사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서. 나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아니야, 당신이 옳았어. 나도 그동안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해.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큰형님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시댁에 들러요. 저는 월요일 오전에 가고요. 주말에는 둘 다 가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해요. 시어머니는 이제 수아야, 와, 라고 하지 않으세요. 수아야, 시간 되니? 라고 물으세요. 큰형님과 저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착한 것과 호구는 다르다는 것.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선을 그어야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요. 지난 주말 시어머니가 제게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봐.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 건데 넌 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우리 집에 가르쳐 준 것들. 그게 이 목걸이보다 훨씬 귀하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공평함을 요구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건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존중하는 일이었어요. 15년 만에 저는 진짜 며느리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한 그날부터였어요.